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세다 에듀의 강사 장은경입니다. 이쪽은 와세다 에듀학원의 원장 김선미 원장입니다. 제가 담당한 거는 일본 유학시험 쪽이에요. 저희 네. 홍 실장님이 국제학부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네. 네. 저의 학생들을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 이제 이재유를 공부하고 그렇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일본 유학시험 쪽은 로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플은 국제학부랑 똑같이 95점 이상은 목표를 하셔야 돼요. 과에 상관없이. 과에 상관없이. 이과생들은- 이과는 90점, 85점 이상도 그래도 공부살 잘 보면 될 수 있는데, 그럼 이 토플 시험은 원서를 제출할 때 언제까지 이게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주의사항인데요. 다른 게이오 대학교나 메이지 대학교는 보통 1년 반 정도 유효기간이 돼요. 네. 근데 와세다 대학교는 내년에 만약에 내년 6월에 원서를 낸다고 했을 때 올해 10월 이후예요. 굉장히 짧아. 뭐 6개월? 근데 얼마나 되는 거야? 얼마 안 굉장히 되네. 짧아요. 그래서 지금 기초 우리 반 그 학생. 쌍둥이 그 학생이 9월 말에 시험을 봤대. 안 되잖아, 그러면. 다시 그래서 가면. 한번 와세다를 한번 시험 보고 싶으면은 토플 시험을 한 번 더 봐라. 근데 이미 빡세다. 100점 나왔던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과니까 90점 이상은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그럼 시험 6월 시험을 내년 6월 원서 쓸 때 네. 원서를 쓸 때 10월 달 그렇지. 올해 10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시험을 점수를 따놔도 의미가 그것도 없다. 의미가 없네요. 네. 보통 2년은 그래도 그렇죠. 1년 6개월 정도 토플은 주는데. 뭐 원본이 아니고 직송하셔야 돼요. 그 대학 코드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 맞춰가지고 검색하셔가지고 시험 봤을 때 직송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좀 도와주나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저희 홍 시장님이 잘 해주시나요? 네. 혹시 그럼 다른 영어 성적은 전혀 도움이 안 우선 돼요? 토익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는 이과는 20학번은 토익이 됐었어요. 근데 그 학부 이외에는 다 토플입니다. 토플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네. 게이오도 토플만 되기 때문에 와세다 게이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토플이다. 네. 그러면 문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문과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재유 점수 궁금한데 이재유 점수. 우선은 이제 먼저 필요한 과목을 먼저 알아셔야 되는데요. 일본 유학시험 쪽에 문과로는 일본어, 종합과목, 수학 이렇게 들어가요. 종합과목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사탐, 정치, 경제, 지리, 세계사 여기에다가 일본 경제, 지리, 정치, 일본 사학, 일본 지리 이렇게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에서 하혜쌤이 이 모든 거를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담당하겠습니다. 네. 훌륭한 선생님 앞으로 네. 또 다시 그렇죠. 인터뷰를 할 수학이 거고. 들어가는데 문과 수학인 거죠? 그렇죠. 네, 문과 수학이죠. 근데 여기서 와세다는 좀 특이해요. 빡세. 와세다는 이재유가 중요하지 않아. 이재유 어떻게 수학이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단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 인간과학부, 문학부, 문화고상학부, 정치경제학부 이렇게는 이재유에서 일본어만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그 다음에 사회과학부, 스포츠과학부 이 두 학부는 일본어, 종합과목, 수학 이렇게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구나. 대신 이 스포츠과학부, 사회과학부는 대신 본고사가 면접만 있어요. 나머지 학부는 그럼 뭘로 이 학생을 뽑죠? 라고 생각했을 때 더 어려운 논술이 있죠. 그러면 그 이제 과정 그 순서가 이재유를 보고 점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원서를 그때 그쵸. 그렇긴 한데 이제 논술이 꽤 어려워요. 지금 논술 보는 학부가 정치경제학부, 법학부, 그 다음에 인간과학부 이렇게 논술이 들어가는데 언제 어디 가서 8월 말에 직접 일본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은 일본에 뭐 따로 비자가 없는 학생들은 못 들어갔죠. 그쵸.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합격한 학생은 이중국적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들어가서 정치경제학부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죠. 다른 친구들은 우리 학원에서 못 들어가서 그 해에 시험을 못 봤구나. 합격자가 별로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서. 근데 이제 괜찮잖아요. 그쵸. 이제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설명이 좀 더 덜 한 게 문화고상학부랑 문학부는 선언문이 아니고 일본어 공부사입니다. 현대문 형식이에요. 그래서 학원에 오시면은 이제 저희가 다 그 기출 문제를 이렇게
공개해드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장기 플랜을 짜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재유 시험 봤을 때 1년에 2번 시험이 있어요. 6월달 시험이 있고 네. 11월 시험이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년 6월달 시험하고 11월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한다면은 와세다 대학교는 내년 11월까지는 안 돼요. 내년 11월 건 안 되고 안 돼요. 6월 시험만 그렇죠. 올해 11월 그리고 내년 6월달 시험. 을 가지고 을- 원서를 제출할 수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음. 그러면 이제 일본어 과목, 종합 과목, 음. 문과, 수학 뭐 음.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점수대가 점수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본어가 보통 400점 만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점수를 받아보면은 다 맞았어도 한 380점 나올 때도 있고 370점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50점이면은 네, 가능한데요. 근데 이게 나 이제 일본어 만점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이건 오해지. 그럼 나머지 그런- 본고사 그렇죠. 왜냐면 이제 있으니까. 이재유 점수가 혹시 예를 들어서 330점 나왔다고 쳐요. 근데 그래도 논술고사를 너무 스바라시하게 봤어. 그럼 이제 또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또 이제 과마다 조금 다르니까 그런 걸 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확인을 여기서 또 하고. 특이사항은 정치경제학부는 이게 와세다에서 꽃이죠. 일본 사립대학교 학부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판차치가 높아요. 정치경제학부가. 근데 이게 여기는 종합과목은 수학 보지 않아요. 근데 네. 일본어만 보고 본고사로 그 문장에 써있기로는 일본어라고 써있어요. 네. 근데 형식은 논술고사예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일본인 학생이랑 같은 시험을 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어떤 그 특별 전형이 없어요. 동경대, 교토대 거의 다 논술은 유학생 전형이에요. 근데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부는 일본인이랑 같은 시험을 같은 시간 내에 가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와세다 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 애들이겠어요. 그냥 그 일본어를 일본어 너 대단한 친구들이네. 그쵸. 진짜. 단순히 일본어 잘한다? 라고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네. 그 시간에 그 문제 잘 풀 수는 또 힘들어요. 나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네. 문제 양이 많고 음. 또 하나 주의사항은 이제 각오를 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건 열심히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이제 또 하나 주의사항은 문제 안에 수학이 들어가 있어.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 수학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 수학해야죠. 네, 수학해야 되고 이제 상학부도 일본 유학 시험 중에서 수학 과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본고사에 수학이 들어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대놓고 수학 과목이 있는 거고 거기에는 이과 수학의 범위에 들어가는 수학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경상 계열은 들어가서 좀 수학적인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이과생들은 보통 이재유 점수가 그쵸. 일본어 점수가 일본어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올까요? 일본어 점수는 한 320이 나오더라도 아까처럼 또 본고사를 잘 보면 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2023년? 네, 2024년 네. 네, 약간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본고사가 좀 줄어드는 과목이 좀 줄어드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학부마다 그것도 좀 다른 거죠. 20학부 중에서도 20학부가 약간 본고사 과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재유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올해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체크하시고 네. 그러면 우리 아까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유를 보고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우리 한국 고등학교 내신 그렇죠. 어느 정도 내신을 보통 저는 근데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1학년, 2학년 좀 신경 써라. 조금 신경 그런 거 써. 있어요. 너무 망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냥 보통 고3 때는 보통 일본 유학 시험 준비하고 토플 준비하고 이제 본고사 준비하느라고 다른 친구들 점수가 안 좋아. 내신. 졸업생들이야 다르겠지만 그쵸. 현역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신이 영어가 9등급이야. 네. 그런 친구가 토플 95가 나오진 않아요. 물론 그쵸. 맞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네. 내신 잘 나와. 맞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내신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른 학원을 다닌다든가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굳이.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준비해야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왕이면은 학교 내신도 신경 쓸 겸, 이재유 과목도 대비할 겸 해서 수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영어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회 과목이 있잖아요. 그쵸, 종합 과목 있죠. 사회 과목에서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나 때는 안 그래서. 되지만, 그쵸? 아, 나 저 때는 때는 안 되지만, 요즘에는 다 신청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법과요, 네. 뭐 정치? 저도 국사, 근현대사, 세계사 선택해서. 그래.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미리 말을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미리 선택을 할 때, 세계지리, 정치, 필요한 법과 것들. 정치, 네네. 그 다음에 경제. 이쪽으로 하면은, 이재유에서 한 80%는 다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또 따로 공부할 때. 그쵸. 그래서 굳이 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굳이 뭐 사회 시간에 잘 필요가 없는 거지. 그쵸. 최대한 충실할 수 열심히 있는 거죠. 하시는 거죠. 다 이게 이재유 과목에서 다 토대가 되고 기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수학. 수학. 그쵸. 수학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범위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수학은 문과 수학. 네, 이과 수학은 거의 비슷해. 아, 네. 근데 이제 문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조금 범위가 줄어들었네요. 그쵸. 오히려 고등학교 수학 봤을 때 미적분 전까지. 좀 수월하네요. 문과 수학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렇죠. 네, 그렇죠. 범위랑 봤을 때는 좀 수월해 보이긴 해요. 근데 또 깊이가 다른가요? 문제 유형이 좀 달라. 유형이 다르고. 역시 학원 오셔가지고 상담을 상담 받으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수업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누구나 다 시험을 볼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나이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나이 제한. 고등학교로 졸업을 못해서 검정고시. 그래서 검정고시 많아요. 학생들께서. 그런 어떤 많이 자격? 한데 이제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네. 정식으로 네. 그럴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은 없구나. 그러니까 좀 1학년 그러니까 학교를 빨리 들어갔을 때 만 18세가 안 돼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냥 정규 학교를 나왔을 경우에는. 네네. 특이하게 근데 일본의 대학교는 입학할 때 그 기준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본이 4월 입학이죠. 네. 그러면 4월 입학 기준을 했을 때 검정고시 학생은 입학 기준 월로 했을 때 만 18세가 돼야 돼요. 검정고시 학생만. 우리 예전에 우리 학원에 네.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온 학생이 있었어요. 몇 살인데 다 끝났어? 중학생이었는데 나이로는. 근데 못 가잖아요. 못 갔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갔다가 일본을 가서 다시 갔구나. 네, 지금 동경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스바라시. 네. 알겠습니다. 나이 제한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검정고시 학생. 네. 그리고 이제 동경대도 나이 제한이 있어요. 동경대도 사순과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나이 그럼요. 위로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동경대만 너무 나이가 많으면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대학교도 한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제한 있는 데가. 그 이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하고 있는 와세다 대학교는 항상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게이오? 게이오 대학. 게이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에는 이제 게이오 대학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